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눈으로 그 실체를 보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결과물을 볼 때 쓰는 기적이라는 단어, 바로 대한민국이 일궈낸 초단기, 초고속 경제성장을 두고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21년 7월 2일 UN 산하 UN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선진국에 해당하는 그룹 B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964년 출범한 UN 무역개발회의는 지역별로 회원국을 나눠 A그룹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99개 국가를, C그룹의 중남미 33개국을, D그룹의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25개국을 편성하고 33개의 선진국을 따로 모아 B그룹에 편성했는데요. 이 제도가 마련된 이후 다른 그룹에서 선진국 B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여론은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과를 따지고자 하는 여론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며 개발도상국의 이점을 포기하고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이한 경험 때문에 지금 똑같은 우려가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25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이 다릅니다. 지난해 구매력 평가 기준 GDP에서 일본을 넘어섰고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1인당 GDP도 추월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끼리 언제가 살기 좋았는지, 누구 덕분인지를 굳이 따지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이며 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 속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가난하게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약 40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을 위해 철저히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 이후 5년 뒤 벌어진 6.25 전쟁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융단 폭격이 벌어진 장소가 한반도라는 사실만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설탕, 면직물과 같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을 일으켜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3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분수령이 되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철강, 조선, 화학, 비철금속, 기계, 전자까지 총 6개의 주도 업종을 지정하게 됩니다. 당시 중화학공업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자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한국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무모한 도전, 도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말한 산업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주력 산업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야 공식적으로 UN 산하기구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위상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선 지 오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3050 클럽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50 클럽이란 1인당 GDP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갖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세계에서 7번째로 이 클럽에 가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보통 인구가 많은 나라는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지 않고 싱가포르처럼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지만 인구가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대한민국은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던 나라 중 유일하게 3050 클럽에 포함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에 찾아온 1997년 IMF와 2008년 리먼 사태는 우리의 거침없는 경제 성장을 주춤하게는 했어도 멈춰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또다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서울을 본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이 나라가 복구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반 시설이 없던 해방 후 대한민국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이 말한 10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던 2017년 11월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리켜 One of the great nations of the world, 한국을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전례가 없던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대한민국 선진국 편입 소식을 너무 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하는 것처럼 각자의 업무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우월성이 계속해서 증명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